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조국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씨가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 정권을 심판하려면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윤 정권 심판에 선봉에 서 있고 잘 싸우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뭡니까? 이 조국 당 있지 않습니까? 뭐 당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당. 물론 실질적인 그런 능력이 뒷받침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무슨 통합 비례 그 정당 있지 않습니까? 준위성 정당. 그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국이 말한 거에 따르면 조국은 분명히 전 지역구에서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의 말만 듣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국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 이거를 봤을 때 참 정말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편에는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낙연. 지금 뭡니까? 개혁신당 이제 공동대표입니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당 창당 선언에 앞서서 이 조국이 문재인,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개 고양이나 키우면서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산마을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더불어민주당은 명문정당이네, 어쩌네 저쩌네 했지 않습니까? 명문정당이 뭡니까? 원래 저기 뭐야, 명은 이재명, 문은 그 문재인,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는 속으로는 그냥 문재인 당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를 보호해줄, 퇴임한 힘이 없는 자기를 보호해줄 의원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 자기 친문 비명한테 공천도 받게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재명 앞에서 명문 정당 운운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실이 있는데, 이재명도 이제 그 자리에서는 거기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서울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면 몰수하고 이내 친문 비명, 여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임종석도 컷오프될 위기에 처했던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 명목상 지금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정권 재창출 또는 연장에 실패한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로 임종석 씨가 했지 않습니까? 그 비서실장도 지금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너네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지금 저렇게 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나오겠다고 공천을 달라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조차도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정권 실패, 정권 재창출 실패한 정권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이 문재인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에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천, 컷오프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친명 입장에서는 그도 이 이재명 당 안에서 친명에 의해서 적폐로 몰리고 청산될 수도 있는, 지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입니다, 문재인도. 그런 상황에서 이 조국이 자기가 민정수석으로 됐고 뭐 마음의 빚이 있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조국이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문재인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운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리가 지금 공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조국 이런 애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이렇게 나서야 된다. 그걸 내가 후방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조국을 카드로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문 인사들의 공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그때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입니다. 이때 당시에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냐면 그때 당시에 광주 서구을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문재인 친문 일파가 자기들 사람을 갖다가 광주 서구을 유권자의 이 민심, 표심과는 무관하게 그냥 후보자를 내려 꽂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천정배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을 나와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뒤로 이 호남에서는 반문 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반문 바람이 불었느냐? 아니 해도 너무한다. 이 문재인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호남을 홀대하고 호남을 소외시키고 호남을 배제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 친문 패권주의가 극에 달하고 문재인 사람을 광주에 내려꽂으려 하다가 반발을 샀던 겁니다. 그 뒤로 이런 호남 홀대론이 팽배했습니다. 이후 2010년 총선 때 어땠냐면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당은 대패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때 당시에 호남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계 은퇴를 안 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안철수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주공장이던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약간 좌파적 스탠스를 취했다고 한다면 갑자기 보수화, 우경화 이런 걸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입장을 바꾸니까 그 와중에 말실수도 많이 하고 상당히 논리적 허점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안철수가 보수와 우경화 됐기 때문에 호남은 그런 안철수를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문재인을 찍었고 문재인이 다시 기회를 잡게 됐던 겁니다. 문재인이 결코 좋아서 찍었던 건 아니다 그겁니다. 그 뒤에 호남 배제론, 호남 홀대론, 호남 소외론은 일시적으로 깔아앉았습니다. 왜? 정권을 어쨌든 갖고 왔기 때문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 이낙연을 총리로 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위상, 지금 평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김대중의 사람입니다. 김대중, 광주 전남 호남에서 신으로 거의 추앙하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그 김대중. 이낙연은 김대중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전남에서만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또 전남지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낙연을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데려다 앉히니까 호남 민심이 불과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 문재인 사실은 노무현 때 호남 홀대론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산 친노가 호남을 홀대한다, 호남을 배제한다, 호남을 소외시킨다는 얘기가 나돌았지 않습니까? 실제 갈등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은 부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이 이낙연, 조국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낙연의 신당 창당, 조국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밝힌 그 입장,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무현 때부터 계속 나온 호남 소외론, 호남 배제론, 호남 홀대론, 이게 다시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지금의 이제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쯤, 아직 탈당은 안 했습니다만 그때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김대중 행사에서 얘기한 건데 과거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김 전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 이낙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재명 사당화, 더불어민주당 이제 안 돼, 과거 민주당 복원해야 막 이러고 탈당하겠다 어쩌다 저쩌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 3인방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아마 지도부가 또 문재인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이 뭡니까? 북한의 조선 노동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한테 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왜 실어줬고 있습니까? 자기 지켜줄, 자기를 보호해줄,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달라. 요거 하느라고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은 이낙연을 버린 거 아닙니까? 총리 시절 문재인의 그 실정, 온갖 실정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손으로 꼽기도 없고
꼽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 문재인의 실정을 방어하느라고 앞장섰던 국회에 나가서 대정부 질문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분쇄했던 그 총리 문재인의 철벽 수비수 노릇을 했던 그 이낙연한테는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이재명 당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야권 대통합으로 했듯이 단합하고 통합해야 이런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의 탈당쯤에는 이재명 당 손을 들어주고 이재명이 찾아가니까 명문 정당 운운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데 조국한테는 뭐라 했습니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대체 차이가 뭡니까? 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한테 갖고 있다는 그 마음의 빚이란 게 뭡니까? 그 마음의 빚은 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겁니까? 문재인 지금 그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에? 문재인 그 전 대통령 그 문제를 뭐 조국 씨가 무슨 해결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어떻게 뭐 무마를 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 대통령이 무슨 마음의 빚이 있느냐 그겁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국이 부산 출신이라서 이낙연은 전남 출신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 입장이 그렇게 다른 겁니까? 이낙연의 창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했으면서 아예 모른 척 했으면서 외면하면서 이재명 손을 들어줬으면서 조국은 왜 안 말렸습니까? 아니 이낙연이 당을 깨고 나가는 거는 그건 분열이고 민주당을 해치는 거고 조국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대체 이런 아전인수라고 해야 될까? 이런 내로남불이 대체 또 어딨냐 그겁니다. 아니 사실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 기여한 바가 컸으면 컸지 조국이 대체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그 조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몰락의 단초가 바로 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국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조국의 그 신당을 만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국 문재인 정권 몰락의 단초였고 윤석열 정권 출범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국이 지금 와서 무슨 정치적으로 뭘 평가를 받겠다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 표심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호의적이었던 우호적이었던 표심마저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국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찾아왔는데 불가피하다? 이낙연한테는 간접적으로 민주당 중심의 하나된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과거 호남 홀대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문재인, 그리고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문재인,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문재인의 뭐라 그래야 돼? 아전인수라고 해야 될까?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다 그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과거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 때 있었던 호남 홀대론, 호남 소외론, 호남 배제론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문재인 요 주위에서는 지금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라도 거주민들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